고등학교 생명과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통합과학, 물리학 1, 2 그리고 지금 영상에 올라오고 있는 화학 1과 화학 2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생명과학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물론 선생님 전공이 생명과학은 아닙니다만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 한번 생명과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본다. 우리 생명과학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본다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차근차근 정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 좀 다른 학문들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물리학, 화학보다 좀 더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 그 대상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에서부터 생물들이 서로 만나서 이루고 있는 생태계, 환경과 다 종합한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나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 학문입니다. 정보학, 의학, 물리학, 수학, 공학, 화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과학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그 대상, 생물은 무엇일까요? 자, 생물은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그 생물이 무엇이냐, 생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란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로서 생명활동을 일하는 기능적 단위를 얘기합니다. 특히나 생물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 화학 반응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물질이 전환되거나 에너지 출입이 발생합니다. 이 물질이 전환되고 에너지 출입이 발생하게 돼요. 특히나 물질 대사, 화학 반응, 효소라고 하는 촉매가 관여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에너지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생물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극을 적절히 반응해 갑니다. 특히나 생물이 체내 혹은 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체내 상태를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즉 생물은 자극에 대해 반응하면서 항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물이라고 하면은 자손을 남기는데요. 이 자손을 남기는 현상 우리가 생식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생식을 통해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해져서 자손이 어버이의 유전 형질을 이어받는 것 우리가 유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생식과 유전이 일어나요. 특히나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통해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되는데요.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분할을 통해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 개체가 되는 과정 발생이라고 하고요. 또 어린 개체가 또한 세포 분해를 통해 몸이 커지면서 성체로 자라는 과정 생장이 일어납니다. 생물이라고 하면 특히나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이 둘 다 일어나요. 그리고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은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들을 갖는 적응 혹은 과정이나 결과인 적응이 일어나고요. 적응을 하는 뭐라고 할까요? 적응을 하는 생물체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생물은 어차피 적응을 하고요. 어쨌든 그 서식 환경에 맞게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들을 바꾸어가고 또 가져가고요. 또한 그런 적응이 계속 연거푸 발생하면서 여러 세대를 걸치며 적응하면서 집단 내 유전자 구성이 변하여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진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생명과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탐구 방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란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을 우리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연 현상을 관찰했어요. 이거 이상하네?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번 관찰하고 또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해석함으로써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하면서 생명과학의 내용들이 또 새로운 이론들이 쌓여져 가죠. 하지만 또 이렇게만 해서 만들어진 건 또 아니에요. 자연상을 관찰하면서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가설을 또 세우기도 하고요.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또 세우기도 하고요. 그 가설 옳고 그름을 실험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탐구하는 또 새로운 이론들을 쌓아가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역시 문제를 인식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찰만 하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설에 대해서 이 가설을 밝히려면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내려면 어떤 실험을 해야 될지 설계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설과 불일치한다면 가설을 다시 수정하고요. 가설과 일치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가설을 세우고 이 실험들을 설계하면서 우리는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군 외에 대조군을 설치하여 수행하기도 해요. 대조군이란 검증하는 요인을 조작하지 않은 집단을 얘기하고요. 실험군은 검증하려는 요인을 조작한 집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할 때 빛의 양을 어떻게 해줘야 빛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빛이 없는 혹은 빛을 많이 준 뭐 둘 중 하나가 대조군이나 실험군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요인을 변인이라고 하는데요. 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우리는 독립변인이라고 하는데요. 빛의 양을 볼 거예요. 광합성의 빛의 양. 그러면 실험에서 이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 조작변인은 빛이 돼야겠죠. 그리고 빛 외에 물의 양이라든가 혹은 빛의 진동수라든가 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혹은 식물이니까 식물의 종류라든가 등등 실험하는 동안 일정을 유지시키는 변인, 통제 변인도 잘 따져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광합성 양이 되겠죠.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 종속 변인, 즉 대조 실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때 그 대조군과 실험군 나누는 변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때 변인을 바꿔줄 때 어떤 변인 바꿔주고 어떤 변인을 똑같이 유지시켜 줄 거냐, 그리고 그 변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따져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약간은 교양 같은 내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생명과학을 얘기하면서 생명과학이 무엇이냐, 생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지만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걸 첫 번째 얘기로서 생물은 생명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요. 이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한번 생명과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생명과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